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뭐가 있냐면 황도. 여기입니다. 여기 있네. 황도. 뭐 누루 황자, 뭐 누런 보리밭이 많다 그래서 황도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섬 속의 섬이죠. 지금 이 다리가 안면도하고 연결한 다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섬이었는데 지금은 섬이 아닌 섬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를 보여드리고자 한 이유는 이 암석을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주제는 화산암이잖아요. 쟤도 남다르게 생겼죠? 남다르게 생겼는데 현무암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현무암은 표면이 매끈한데 구멍은 있지만 얘는 막 우둘두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질이 다른 암석인데 이게 바로 응회암입니다. 전형적인 응회암. 이게 회가 응고한 거죠. 콘크리트를 비벼놓은 건데 콘크리트의 구성 성분이 막 자갈, 모래 이런 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얘들은 비교적 고운 모래 같은 걸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응회암은 이제 저 화산재 크기가 한 2mm 이하, 2mm 이하로 고운 걸로 돼 있는 전형적인 응회암이고요. 이 황도 안에는 다양한 응회암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지만 이 섬 전체가 다 응회암 덩어리로 되어 있는 화산입니다. 화산섬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제 화산이라고 하면 분화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분화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가보면 이제 자갈 같은 거하고 막 섞여 있는 데도 있고 또 좀 더 고운 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성질의 응회암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폭발을 하게 되면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이제 가스와 알갱이들이 분사돼 나오겠죠. 분사돼 가지고 이제 팡 튀어 올라간 다음에 우수수 쏟아집니다. 쏟아지면서 쌓이기 때문에 얘들은 모양이 퇴적암처럼 생겼어요. 퇴적을 하고 있지만 원료는 화산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독특한 암석이고 우리나라에 사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에도 많이 있고요. 제주도 아닌 내륙지방에도 많은데 되게 이것처럼 이제 오래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4,400만 년에서 6,650만 년 그 사이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화산의 형태를 다 잃어가지고 이렇게 자취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 무등산 아시죠? 무등산 서석대 입석대에 가면 올라가 보셨나요? 주상절리가 있어요. 해발 1000m 그 바로 밑에. 그런 주상절리가 거기 있는 것도 다 거기가 화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돼서 이제 분화구 같은 게 묻혀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응해암으로 돼 있다. 이제 그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도에서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이 분기 풍어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제가 있어요. 당제. 분기란 말은 이제 저렇게 만선의 배에다가 꽂는 깃발을 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어를 기원하는 제라는 거는 뭐 짐작이 가시죠. 근데 이제 이 분기 풍어제가 재밌는 점이 소를 잡아요. 소? 소를. 지금도 이제 해마다 정월 초이틀 초사흘 이틀간 하는데 이제 당이 저기에 있어요. 근데 안 가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럼 당집만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잠겨 있어서. 다음에 2월 정월 초이틀 초사흘에 오세요. 음력. 그러면 이제 소고기도 얻어먹고. 언제 오자. 꼬치도 얻어먹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소고기를 한다. 생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틀간 축제한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잖아요. 돼지를 잡는 게 아니고 소를 잡는다. 옛날에 소 잡는 데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섬에 뭐 지도에 요만한 이 섬에 소를 잡는 이런 제가 있다. 부자들이 많다. 부자들이 많다. 또 왜 그럴까요? 또 고기 많이 잡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어종이 좋은 우리 이혜원 선생님도 또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난해하긴 하네요. 근데 그 태안 문화원자료인가 어디 그거를 읽어보니까요. 여기 옛날에는 고기 잡으러 어디를 나갔는지 몰라도 나가면 그 험한 풍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리 나갔겠죠. 나가면 아마 여기 나가자마자 아마 거대한 그 파랑을 만났을 것 같아요. 이 바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파랑이 이렇게 오니까 그걸 뱀으로 묘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아까 당집에서 뭐 당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그 뱀의 무슨 그 화상 이거를 그려놓고 거기서 뭐 그거를 추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 뱀신한테 이제 그 기원을 하는 거겠죠. 고기잡이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다라는 그거를 잠깐 읽어봤는데 아무튼 이 운하가 뚫리면서 어쨌든 고기잡이가 더 훨씬 쉬워진 건 맞는데 그 바깥 바다에서 오는 그 거대한 그 풍랑이나 조류 때문에 굉장히 아마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풍어제라 하면서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어떤 그 신들한테 제를 올리는 경우는 뭐 아까 소를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극진하게 그 간절함이 이렇게 담긴 그런 당제를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이제 규모가 큰 이런 이제 섬에서 이런 규모가 큰 그런 당제를 했다는 말은 일단 경제적인 기반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화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마을의 규모도 섬이지만 꽤 컸다 옛날부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대략 한 200년 전 정도에 들어왔대요 이 섬에. 그러면 이제 190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1700년대 후반 그때쯤부터 들어왔는데 뭐 청어잡이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진주강씨, 밀양박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위치를 보면요, 천수만으로 이게 남쪽으로 통하잖아요. 이쪽은 뭐 막혔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운하를 통해서 서해하고 이제 통한다는 거죠. 근데 이쪽 바다는 아무래도 파도가 세니까 뭐 배가 정박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위험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정되게 배가 정박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해로 교통에 굉장히 요충지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가 뭐냐면 이 마을 이름이 창길이에요. 안면읍 창길이. 창길한 말이 이제 창터. 즉 옛날에 이 세곡선이 원산도를 거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곡식을 뒀다가 이동시키는 이런 창고가 있던 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봐도 교통상에 되게 중요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리적 위치가 아마도 여기에 이제 사람도 많이 모이게 하고 그런 큰 당제도 지내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아까 봤던 거기하고 같은 계열의 응회암이 쭉 있는 그 라인 선상에 이제 여기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리적으로 볼 때 이런 해로상의 요충지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로 돌아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산 밑에 좀 한번 보세요. 빨간 흙이 있잖아요. 저게 바로 이제 태안층입니다. 태안층. 그러니까 이 암석이 마그마가 분출하기 전에 있었던 땅. 지난번에 이제 지난답사에 오셨던 분들은 쌀썩은 저 생각나시죠? 쌀썩은 저에 저런 빨간 바위들이 잔뜩 있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 바위의 끝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층이 되면서 이 부분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타고 마그마가 올라온 결과물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밭계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를 막아놓으니까 걔들 여기서 산란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밤에 여기다가 집어등 달고서 어마어마하게 잡아간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도 막아놨어도 산란하러 오는 고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라는 게 여기 예전에 이렇게 여기가 막기 전에도 물이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들어와서 물이 돈다는 얘기지. 돌아나가죠. 예, 돌아나가니까 물살이 셀 수밖에 없는 일이 섬 사이. 특히 섬과 섬 사이에는 무조건 물이 저쪽으로 들어오는 물, 여기서 들어가는 물이 부딪혀 갖고 무조건 도는 데가 있다는 게 쌀새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섬이 많다는 거는 물이 도는 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작은 배들은 위험하지 그게. 큰 배들은 별 지장이 없는데 작은 배들은 그 영향을 많이 타죠. 오케이. 아, 또 훌륭하신 말씀. 어디에 와 있냐면은요, 우리가 대략 한 여기쯤에 와 있습니다. 여기. 이 지도로 보면 한 여기쯤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지도에서 여기가 밭계 해수욕장이거든요. 밭계 해수욕장. 여기가 밭계 해수욕장인데 우선 이제 밭계란 말이요. 밭계의 반대말이 뭐게요? 주게. 안개. 밭계 주게. 훌륭하십니다. 두 개 다 답인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안개입니다. 바로 이제 안개, 즉 내포. 우리 내포의 이제 순 우리말이 안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한자로 바꾸면 외포겠네요. 외포.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얘는 밭개였던 거예요. 개가 저 바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면도의 특징입니다. 이쪽은 다 밭개예요. 이 마을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여기 정당리라는 마을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개가 저 멀리에서 이쪽은 다 서쪽은. 그런데 얘들은 개가 다 안에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간척하기 전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동쪽은 천수만 쪽은 다 안개고 이쪽은 밭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논들이요. 아주 먼 옛날에 최근이 아니고 아주 먼 옛날에는 바닷물이 들고 났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실감 안 나시죠? 바다라고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간척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저절로 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에 1915년에 이미 여기가 다 논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1915년? 1915년에 이미 여기가 논으로 쓰이고 있었다. 이 부분이 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밭계라고 하는 걸 봐도 그 이름을 어제 오늘 지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지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꽤 오래전부터 여기가 메워져서 이렇게 이제 되었다는 건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이혜원 선생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에 서해라서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릉에 경포대에 다 가보셨죠? 경포수에 이제
선교장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지은 별장이 있어요. 선생님 가보셨죠? 선교장이 지금 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옛날 그 돈 많은 양반님 내가 논 구경하려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겠나. 그때 이미 거기가 다 그때까지는 그 호숫가였던 겁니다. 근데 그 뒤로 거기가 메워지고 사람들이 또 뚝을 쌓고 그래서 지금은 경포하고 꽤 멀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과 그 사이가 몇백 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예원 선생님 그러면 그 동해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채워진 데가 여기죠. 이거지. 네. 이게 과거에 정말 동해안에서 볼 수 있는 지형 중에 하나가 그 석호라고 있거든요. 석호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곳을 이제 그 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경포를 예를 들면 그 만인데 그 만이 이제 점점 입구가 이제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도 보면 지도에 여기 모래 이렇게 딱 기둥같이 누운 게 요거 있죠. 요걸 이제 모래사자 기둥주자에 사주라고 그럽니다. 그 사주라는 것은 이제 동해안처럼 파도의 힘이 셌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침식을 해서 깎인 물질을 요 안에 만 입구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요 입구에다 계속 그거를 쌓게 되거든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물의 흐름이 힘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그 계속 놓아지겠죠. 그러면서 그게 계속 성장하면은 이쪽 곧 나온 부분하고 이쪽 곧하고 이걸 이제 막아버리게 돼요. 차단.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만이었던 곳이 이제 호수가 되잖아요. 요런 곳이 이제 석호라고 하는데 석호의 형성 원인은 이제 보통 이제 해수면이 높아져야 그 육지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파도의 힘이나 이런 어떤 침식량이 커져서 그 곳을 많이 깎아서 이제 막는 그런 퇴적이 이제 발달해서 이제 석호가 되는 건데 이 석호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은 면적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겠죠. 좁아지고. 왜냐면은 하천이 여기 내륙에서 있다면 하천에서 그 퇴적 물질이 계속 이 안에 여기다 이제 퇴적을 시킬 테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처럼 그 육지화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경포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메꿔지진 않은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빠르게 이렇게 그 간척을 해놓은 것처럼 많이 메꿔진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서해안에서 현상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포도 지금 선생님 예원 선생님 말씀대로 하자면 언젠가 메워진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언젠가는 메워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메워지라고 고살지냈는데 논의되니까 지금은 이제 못 메워지게 하죠. 지금 경포가 없어지는 강릉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파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약간 메커니즘이 다른 게 얘를 메우기 위해서 들어온 하천이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메우기 위한 원료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은 태백산지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하천들이 엄청난 양을 끌고 내려오니까 금세 메워지는데 얘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지금 예원 선생님 말씀하신 데 여기가 깎여 나간다고 이분 고지 깎여 나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깎여 나간 놈들이 거꾸로 들어와 가지고 쌓인 이런 이제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질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안면도의 서해안과 동해안이 매우 성질이 다른 해안이다.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예, 특히 여기는 안쪽이 먼저 쌓이고 석호가 마지막에 생겼다는 거지. 아니 석호가 먼저 생기죠. 순서상으로는 요 놈이 먼저 이 사주가 먼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함부로 바닷물이 못 드나들잖아. 그 물은 이제 얘가 자꾸 얘가 뭐 물질을 가지고 나오니까 못 빠져나가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닷물이 들쑥날쑥하면서 들고 들어와가지고 쌓이고 동해안은 바닷물이 끌고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동해안은 조차가 없잖아요. 조차가 거의 없어서 경포도 짠물은 짠물인데 바닷물이 많이 들고 나지 않거든요. 근데 얘들은 조차가 크니까 안에까지 깊숙이 큰 에너지를 유지한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른 물질들이 딸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운반된 게 많이 쌓여 있는 게 이 동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요 암석은 뭘로 돼 있대요? 요 암석이? 이제 이건 전부 태안층이죠. 태안층이니까요. 태안층. 사암 이런 거. 이암, 사암류 그런 걸로 이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깎여서 들어올 네. 가능성이 더 높으네. 그럼 이제 이암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보러 갈까요 바닷가로? 여기로. 그러면 이제
밖에 해수욕장에 그러면 그 태안층 부서진 거 좀 그래서 밖에 안 보이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나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암석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뭐 그러면은 바다 구경도 하고 태안층도 구경하고 이제 거기가 수박도 먹. 어디냐면 여기에요. 지금 위치가 두여 해수욕장. 그러니까 이제 이 안면도 서해안은 지금도 계속 반듯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해안도 반듯해지고 있거든요. 이 반듯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곳이 있잖아요. 곳. 해수욕장의 끝에 이렇게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도가 얘를 땅 때릴 때 뭐 쉽게 생각해도 튀어나온 데가 에너지가 클 거 아니에요. 튀어나온 데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끝에 절벽이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깎여 나가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애들은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걔들은 연안류라 그래서 파도의 에너지가 여기를 팡 때리면 에너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때린 놈이 어디로 가겠어요?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뒤에서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옆을 해안을 따라갑니다. 이걸 일컬어 연안류라 그래요. 그래서 해류는 바닷가를 따라 이렇게 이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안은 특히 이게 이제 파도가 세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동해안 가서 꼭 다음에 생체 실험 해보세요. 파도 부서지는 데 가서 가만히 있으면 한 10분만 있으면 저만큼 떠내려가 있어요. 해봤어요? 아, 그럼요. 생체 실험 여러 번 해봤죠. 안전요원한테 혼도 많이 났어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붕붕범이 뜨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애들하고 하면 우리는 파라솔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없어졌어 딴짓하다 보면 왜냐하면 떠내려갖고 저기가 있어요.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그게 다 연안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안류가 아까 이혜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 사주도 발달시켜가지고 만을 막고 백사장도 만들고 이런 일을 이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해변길을 쭉 걷다 보면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렇게 고갯길 하나 넣으면 백사장, 백사장 끝에 또 고갯길, 고갯길 넣으면 또 백사장. 이게 계속 유지가 연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화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깎여 나가고 퇴적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혜원 쌤이 아까 궁금해하셨던 사암, 이암, 뭐 여감 등이 섞여 있는 이제 태안층입니다. 태안층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얘는 5억 7천만 년 전부터 약 4억 년 사이에 여기가 깊은 바다였어요. 그래서 저쪽 이제 육지 부분에서 퇴적된 것들이 어떤 지각운동 때문에 일거에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얇은 점토질, 모래, 자갈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이런 암석입니다. 그래서 좀 내려가 보면 이제 뭐 화장실도 가고 간식도 먹고 하려면 저 밑에 내려가서 이제 자갈 그 해변을 좀 볼 건데 거기 가서 카메라 또 켜지 말고 제 말씀을 듣고 이제 기억하고서 있다가 보세요. 거긴 먹기만 할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자갈들이 해안 가까이에 밀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파도 에너지는 안쪽이 더 바다 쪽이 더 세고 바깥쪽이 더 약해야 되는데 근데 왜 굵은 물질이 더 밖으로 나와 있을까? 저만 궁금한가요? 이혜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차가 그때 이게 살인가요? 네. 이게 밀물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는 살이, 그때는 이제 물 끝자락이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이게 힘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아마 이제 올라왔던 자갈이 그 다음부터는 나가는 그 조류의 힘이 약하니까 그걸 다 운반을 못 시키고 여기다 그냥 싸놓고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오히려 바다로 갈수록 그 입자가 얇은 밀입질이 쌓이는 그런 현상이 요 안면도 지역에도 제가 옛날에 저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이라고 하셔요. 그렇죠, 자기. 거기 가면 굉장히 해안가는 자갈이고 그 앞에가 모래 그 백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닷물이 쑥 들어오면 시커먼 물이 와요. 보면은 나중에 봤더니 그 모래가 끝나는 그 끝자락쯤에 갯벌이 시작되더라고 거기는요. 이게 거기도 아마 이런 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물 때 수위가 높아지면 그때 이제 파도 에너지가 더 세니까 그때 이제 굵은 물질들이 밖에까지 밀려 나왔다가 돌아가는 애는 에너지가 약하니까 굵은 놈은 냅두고 작은 놈은 끌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천의 힘하고는 네. 정반대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혜원 선생님하고 백령도 갔을 때 거기도 그런 그 패턴. 콩도래안, 예. 그죠? 안쪽에 맞네요. 굵은 물질이 있고 밖에 얇은 물질이 있고.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간식 드시면서 그것도 이제 구경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